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 거죠? 나 왜 이렇게 예민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한마디가 꽂혀서 예민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요. 나는 왜 그럴까? 난 정말 예민하고 속이 좁은 사람일까? 사실 난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쁜 원피스를 하나 샀길래 그걸 입고 나갑니다. 나갔더니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무슨 용기로 미니스커트냐? 너 대단하다. 또 뭐 나름 잘 어울리긴 하네. 기분이 이상하죠. 당연히 잘 어울리긴 하는데 무슨 용기로 미니스커트니? 그 얘기는 농담처럼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친구랑 있는 내내 나와 있는 치마 밑으로 나와 있는 이 내 다리에 계속 신경이 갑니다. 그러면서 오며가며 사람들의 눈빛이 물론 스쳐서 지나가는 눈빛인데도 사람들의 눈길이 내 다리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렇게 못생긴 다리로 미니스커트를 입었단 말이야? 라고 그 눈이 말하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친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지인들에게 물어보죠. 친구가 이러고 얘기했는데 나 잠도 안 오고 나 진짜 기분이 너무 나쁜데 내가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주변에서 이제 얘기해 주죠. 그럴 경우 친구 맞아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지? 그거 돌려가기 한 거잖아요. 그 몸매로 무슨 미니스커트냐고 얘기한 건데 기분 나쁜 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죠. 아니 친구끼리 그 정도 농담도 못해요. 뭘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 그냥 별거 아니니까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가 만약에 나를 돌려가게 한 거라면 나 같으면 못 입을 건데 내가 네 다리면 나는 미니스커트 못 입어. 만약에 그런 뜻이었다면 그런 뜻으로 나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내 친구라는 건 결국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를 내가 친구라고 지금까지 만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 결국 이것도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옆에 둔 거니까요. 두고 나한테 상처내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친구끼리 그 정도 농담도 못해? 이렇게 생각했을 땐요. 이것도 내 탓입니다. 아니 친구끼리 정말 농담도 못합니까? 그걸 농담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내 탓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친구의 그 정도 농담도 못 받아주면서 친구라고 할 수 있냐고요.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 거죠? 나 왜 이렇게 예민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한마디가 꽂혀서 예민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분명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다음에 만났을 때 친구니까요.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는 저번에 내가 미니스커트 입었을 때 말을 그렇게 하냐? 네가 그 말에서 나 상처받았어. 이제 미니스커트 입으려니까 좀 겁나더라요. 내 다리가 그렇게 못생겼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래? 나 기억도 못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친구뿐 아니라 유난히 사람들 마음에 콕콕 그 가시가 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가시처럼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는, 그리고 이 말이 내게 상처가 되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상처가 될까? 그 상처가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일 때입니다. 이 얘기는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그리고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아래 위로 훑고 혹시 비웃듯이 가도요. 나도 비웃어주면 됩니다. 뭐야 남의 다리를 왜 쳐다보는 거야? 이러고 가면 돼요. 나도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친구거든요. 내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나를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라는 어떤 내가 기대했던 반응, 기대했던 말, 이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더 큰 겁니다. 길에 지나가는 사람은요, 나와 안면식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서로 제로의 감정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던져도요, 나도 다시 되받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치가 있다는 건요, 이만큼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복잡하게 다가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거든요. 난 너한테 이쁘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어울리긴 해. 근데 그 다리로 참 용감하다. 이 말이 상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 이번에 이 친구의 말이 결정적으로 나를 상처 준 것 같지만요. 사실 돌이켜서 보면은 평소에 이 친구가 웃으면서 했지만, 농담처럼 했지만 왠지 거슬리는 그런 말들을 평소에 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정말 그때는 스치면서 지나갔던 말입니다. 친구니까 농담인가 보지 뭐. 근데 저건 꼭 저렇게 좀 꼬듯이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넘겨왔던 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참아왔던 겁니다. 약간은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을 내가 참고 참아왔던 게 그 사건으로 터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적이 되어 왔던 거죠. 그 사람의 원래 말투, 그게 나의 신경을 내내 건드리다 그 순간에 터진 거다. 터졌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작 자신은 잘 모릅니다. 자신이 이렇게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사회적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하고 싶은 말을 참지는 못하되, 바로 직설적으로 하지는 못하되 돌려서라도 기어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참지 않고 돌려서라도 툭툭 내뱉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가까운 사이에서는요, 거슬려요. 거슬리지만 참아주는 거죠. 참아줬다가 어느 순간 한계점이 왔을 때 이게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요, 이 사람에게 네가 그때 그런 말에서 상처받았어라고 얘기하면요, 보통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친구끼리 그 정도 농담도 못해? 너 정말 소심하다. 그럼 진작 말을 하든지, 야, 그거 무서워서 네 앞에서 말이나 하겠냐?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결국 상처받은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을 상처 잘 주는 사람들의 말하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점이 내 안에서 주는 신호입니다. 내가 예민하게 느꼈던 그 신호가 뭐냐면요, 내 잠재의식에서 조심하라고 주의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간혹 놓치기도 합니다. 이 주의 신호가 뭐냐면요, 이 사람을 조심하라는 신호입니다.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 한마디로 그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데, 그 상대의 감정을 건드렸을 때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성향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하죠? 그 사람이 즐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즐겁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도 나옵니다. 칭찬한 뇌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일 때,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나 자신을 칭찬하는 걸로 부족할 때 남을 칭찬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나를 칭찬했을 때보다 남을 칭찬했을 때 이 행복 호르몬이 배로 많이 나오거든요. 반대 케이스입니다. 이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줘서 그 사람의 감정을 휘두르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논다는 표현 하고 싶지 않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왠지 기분 나쁜 이런 걸 하다가요, 한번 엄청 잘해주고 칭찬을 과하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묘하게도요, 원래 저 사람 성격이 좀 평소에 까칠하고 남한테 틱틱거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낙인을 찍어놓고 나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번 엄청 잘하면요, 내가 막 뭐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성질이 괴팍한 애예요. 근데 나한테 잘했거든요. 그럼 내가 막 뿌듯해지는 거예요. 이런 애한테 인정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노란하게 되는 거거든요.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때 내 안에서 이 예민한 반응, 이 기분 나쁜 거슬림이 나오는 건요, 이 사람이 그런 성향의 사람일 때 내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말에 벌써 노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부터 내가 알았으니까 이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죠. 화가 나면요, 그때부터 휘둘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 사람에게 내가 거부를 하면서도 계속 휘둘리게 되고 잘못하면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은근하게 신경을 긁으면서 기분 나쁘게 하다가 한번 잘해주면요, 이게 굉장히 잘해주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이게 중독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런 신호가 왔을 때 내가 내 마음에 거리를 두는 것, 이게 결국 나를 지키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왔을 땐 이 사람과 나의 거리를 내가 계산해 보는 것, 그리고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저 스칠 수도 있는데 왠지 신경 쓰이고 날이 서서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러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이 평소에 그 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동안에 내가 이 사람의 그런 자잘하게 내게 던지는 돌을 친구라는 명목으로, 지인이라는 명목으로, 친숙하다는 명목으로 내가 그저 참고 넘겨주고 있는 관계였다면, 이제 내 안에서, 내 잠재의식 안에서 조심하라는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내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소시오패스에게 놀아나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심하고 경계를 서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안 보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선을 긋는 게 제일 좋은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그 선을 긋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마음에 거리를 두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고요.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이 휘둘림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친구가 야, 너 참 용감하다, 그 몸매에 미니스커트를 다 입고라고 했을 때 그래?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죠. 내 몸매가 그렇게 형편없냐? 나는 이게 너무 입고 싶어서 입었는데 민폐인가? 뭐 어때? 미안하지만 내가 즐거우면 됐지. 뭐 그러는 거죠. 내 눈에 괜찮으면, 내가 그렇게 우스꽝스럽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우스꽝스러우면 내가 그것을 입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충분히 예뻤기 때문에 입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입고 거리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가시가 된 거거든요.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나르시스트가 오더라도, 소시오패스가 오더라도 나를 함부로 가지고 놀지 못하겠죠. 나를 사랑하는 건강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